안녕하십니까. 팍팍TV의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줌 사용법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호스트 입장에서 방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능들 가운데 저희가 사용할 만한 그러한 기능들 몇 가지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줌을 여시고요. 새로운 회의를 만듭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가 만들어졌죠. 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죠. 회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고 초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초대 링크 복사를 눌러주죠. 그러면 이제 링크가 복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나가셔서요. 카톡으로 들어갑니다. 초대 링크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해주죠. 그러면 여기에 링크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참고로 아이폰은 여기 런치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줘야, 아이폰 외의 안드로이드 핸드폰들은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런치 미팅을 눌러서 회의에 들어가 보죠. 비디오를 사용하는 참가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호스트에서 수락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모두 수락. 그러면 이때 참가할 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에 참가하십시오 라는 알림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때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를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아니면 들어오셔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를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가가 된 겁니다. 시끄럽죠? 이쪽을 음소거를 시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회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음소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하고 싶고 너도 말을 하고 싶고 인사도 해야겠고 대답도 해야겠고 여러 사람들의 오디오가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면한 상태로 하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온라인 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게 되면 오디오가 겹쳐서 아무것도 전달할 수도 없게 되고 소통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음소거를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호스트 입장에서 너무 시끄럽다 그럴 때는 모두 음소거를 내가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숨어있던 아이콘들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참가자 버튼을 눌러주게 되죠. 여기에 들어오면 오른쪽 하단에 모두 음소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모두 음소거 되죠. 나 말고 누구도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아무튼 저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다. 날강두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방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날강두 목사님만 음소거를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강두 목사님의 이름을 클릭하고요. 음소거 해제 요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에서 수락을 하면 음소거가 되죠. 자, 날강두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들리시죠? 네, 이렇게 개별로 음소거를 해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시끄러우니까 또 이제 모두 음소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 공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구역 모임을 진행하려면 우리의 말씀 나눔지를 같이 봐야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구역 모임 나눔지를 미리 핸드폰에 저장을 시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촬영을 위해서 먼저 7월 달에 있었던 내용을 저장해 두었는데요.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시고요. 공유를 누릅니다. 그리고 사진, 그리고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미리 준비해 둔 7월 말씀 나눔지가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 상태로 보시면 화면이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죠. 모두에게 확대가 됩니다. 저에게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확대되는데 저는 가로로 보실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리고 싶네요. 더 크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왼쪽 밑에 보면 연필 모양이 있습니다.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면 제가 메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메모도. 형광펜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죠? 네. 지우고 싶으면 지우기 눌러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기록하시는 게 끝이 나면 여기 연필 모양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닫히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게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화면은 모두에게 공유가 됩니다. 공유 중지를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누르시고요.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밑에 보면 화이트보드 공유가 있습니다. 메모장 같은 것이 생겨요. 여기 역시나 아까처럼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고 내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막 쓰시면 돼요. 이렇게 낙서. 이거는 다른 사람도 쓸 수가 있어요. 이쪽에 써볼까요? 같이 공유가 되죠.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쓸 수 있는 화이트보드입니다. 적절히 사용하시면 조금 더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핸드폰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갤럭시 기종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과 볼륨 아래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의 캡처가 찰칵하면서 됩니다. 쉽죠? 그리고 아이폰의 경우는 전원 버튼과 볼륨 위 버튼을 이렇게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이상으로 줌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상 팍팍TV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